혹시 시골길이나 산길을 걷다가 뼈 조각을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흠칫 놀랐지만 사람들이 먹고 버린 돼지나 닭뼈인 줄 알고 안도했던 기억 저는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 전북 순창의 한 야산에서 약초를 캐던 약초꾼도 비슷했습니다. 살짝 파인 구덩이 속에 동물뼈가 수북히 쌓여 있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가 불법 투기를 했나 보다 하고 지나치려던 찰나 구덩이 속에서 특이한 뼈 조각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사람의 등뼈였습니다. 수북한 동물의 뼈 조각 속에 백골 시신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부패가 너무 심해 사망 이유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에는 신원을 파악할 만한 단서조차 없었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수많은 뼈 조각 중 손목 부위만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 이곳에 시신을 유기한 걸까요? 그리고 왜 손목만 없는 걸까요? 오늘 증거는 말한다에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야산에서 발견된 백골 시신의 정체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사건이 2009년 7월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실종됐던 안 씨이고 60대이신 남성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그 안 씨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분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술에 취한 듯이 몸을 좀 비틀거리는 모습을 심하게 보였고요. 그리고 갑자기 고꾸라지기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간신히 부축을 해서 이제 보니 약간 술에 취했다라고 보기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특히나 눈 밑에 부분에는 또 누구에게 맞은 듯한 그런 상처가 있었고 네. 그리고 심지어 몸 쪽에 보니 약간 이제 겁에 질려서 변을 지린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게 너무나 이상해서 이 안 씨를 병원으로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왔고 안 씨의 동서되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와서 자기가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하겠다라고 해서 아내 입장에서는 그 안 씨의 동서 말을 믿고 병원에 보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남편에겐 동서, 그 아내에겐 제부. 이렇게 함께 병원으로 향했는데 얼마 뒤에 동서 혼자만 귀가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둘이 실제 갔는데 동서 혼자 온 거예요. 그래서 벌써 병원 갔다 왔냐 물어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본인이 차를 태우고 갈 때는 말을 없었는데 병원에 가니까 말을 많이 하면서 병원에 안 가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주변에 있는 버스 중에서 내려주는데 20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빌려줬다. 네. 그리고 어떤 데 갔다. 그래서 자기는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알다시피 CCTV가 많지 않습니까?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병원에 이 버스 정류사 부근에 병원에 세 곳이 있었는데 각자 확인해 보니까 병원에 간 거는 없어요. 병원 안 갔어요? 네, 안 가고 새벽에도 안 돌아오니까 이제 그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뒤에 소재를 찾아보니까 못 찾은 거예요. 거의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1년의 시간이 흐른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실종 상태로 1년이 넘는 시간이 흐릅니다. 생사도 알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백골 시신으로 돌아온 건데 문제는 임실이 아니라 순창에서 발견이 됐다면서요. 네, 뭐 가깝기는 합니다. 임실에서 순창까지 가깝기는 한데 문제는 이 안 씨가 생전에 이 전북 임실에서만 거주를 했었고 순창 쪽에는 어떠한 연고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경찰이 어떻게 추정을 했냐면 그러면 이 제부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버스 정류장에 돈 20만 원 빌려갖고 내려줬더니 이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가 혹시 교통사고에 의해서 사망한 거를 그 사고를 낸 사람이 싣고 가서 순창 쪽에다가 유기한 게 아닐까, 한마디로 해서 뺑소니 사고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제 경찰은 추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경찰은 뺑소니로 추정을 하는데 사체 부검 결과 또 그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일단은 뭐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결국 부검을 할 수밖에 없었죠. 부검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그때 당시 부검 결과를 봤을 때 외상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뺑소니를 의심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흔적이 있을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일단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외상의 흔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직접적인 또 강한 충격을 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부검의의 소견을 통해서는 없다라고 밝혀졌습니다. 네. 여기서 또 의문스러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앞서 김단비 취재팀장이 설명했듯이 다른 뼈들은 다 있는데 안 씨의 양 손목뼈만 없었다고요. 예, 양 손목뼈가 없다는 이야기는 이제 김은배 팀장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보면
이거는 범죄라고 얼핏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범죄다. 이유인즉슨 네. 이 사람이 이제 비록 백골화됐지만 그 이전에 범행 당시에 혹시 범인이 자신을 살해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대응하면서 덤볐다가 그 사람을 상대방 무슨 표피라든지 이런 데를 네. 긁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손톱 밑에 범인의 표피 조각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범인이 살해 직후에 이제 이 손목만 이를테면 손괴해서 가지고 갔을 개연성이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도 그런 안목으로 봤는데 문제는 그 만약에 그 범인이 이 손목만 따로 어떻게 보면 그 잘라서 가져갔다면 도구를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흉기 자국이라든가 이런 게 흉기 있어야겠죠. 도구를 사용했다면 네. 매끈한 단면 같은 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전문가가 관절 쪽으로만 그 분리를 해서 네. 들고 갔을 개연성도 있다고 본 거죠. 네, 일단 동물에 대한 훼손도 아닌 거죠. 동물이 만약에 이 손목을 훼손을 했다면 단면이 너덜너덜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여기까지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 법의학자가 말하기에는 지금 네. 손목을 어떤 도구로 해서 손괴 안 하더라도 어떤 손 기술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손기술. 그 가축업자라든지 도축업자 이런 사람들은 네. 그 도구를 사용 안 해도 탈구를 시킬 수 있나 봐요. 근데 아까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손목을 가져간 이유가 아까 흔적을 없애지만도 지문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네. 아마 DNA는 나올지 몰라더라도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 법의학자 생각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축이라든가 그런 데 능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도구를 사용을 안 해도 손목을 탈구시켜서 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발골에 능통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이러한 보는 거죠. 말이군요. 네네. 그런데 다시 현장으로 가보면 그 사람뼈 외에도 굉장히 네. 많은 동물뼈들이 발견이 됐잖아요. 네, 사람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주변을 살펴봤더니 한 40여 종의 다른 동물 잡뼈들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소, 돼지의 뼈들이었는데요. 근데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 뼈들이 모두 삶아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날 것 그대로가 아니라 동물뼈가 삶아진 동물의 뼈였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이런 소와 돼지의 잡뼈를 취급할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게 국밥에 육수 낼 때 이런 뼈들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개들 먹이로 이런 뼈들이 사용된대요. 뼈를 곱게 갈아서 이 뼈를 사용하기 때문에 용의자 중 한 명으로 이런 개 사육장 업자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동물뼈를 놨을까 이렇게 궁금해지는데 네.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요, 아까 그 김은배 팀장님 얘기하신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목적일 겁니다.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항거하는 과정에서 손톱 밑에 묻어 있는 그 표피가 같은 거를 방지하는 효과 하나. 네. 두 번째는 누군가 찾지 못하게 할 목적. 사람 지문으로 다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 나중에 백골화돼 가지고 시신이 발견될 때 그 위쪽에다가 동물뼈를 뿌려두면 네. 뒤섞여 가지고 사람의 뼈인지 동물의 뼈인지 구분을 못하게 네. 그런 그 치밀한 계획하에 아마 그 뿌린 걸로 이렇게 그렇군요.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발골에 능통한 사람이고 이러한 뼈를 취급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동물뼈를요. 누가 했을까요? 지금까지 상황을 나오고 보게 되면은 네. 동물뼈가 있었는데 삶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물뼈가 그 사육견 먹이로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개를 사육하는 사람이 범인이지 않겠냐라고 추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따라서 또 그런 사람이 오래 그러니까 개도 키우지만은 도축도 가능했던 사람 네. 그런 사람을 추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견 당시의 시신 상태 그리고 주변 동물의 뼈 조각으로 까지 미루어 포함해서. 볼 때 네네. 발골에 능통한 개장소 혹은 더 넓혀서 도축업자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추정이 가능한 수 거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안 씨 주변에 피해자 주변에 이러한 사람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살펴봤더니 마을 사람들 진술에 의했을 때 순진 안 씨의 동서가 과거에 개 도축장을 운영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병원에 같이 데려가려고 했던 사람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안 씨의 그 동서를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실종 당일에 안 씨가 그 집으로 비틀거리며 가는 모습을 이제 마을 사람들이 봤다라고 하는데 그 동선을 역추적해 보니 지금 그때 당시는 이제 폐허가 됐지만 개 도축장으로 운영되던 곳이었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안 씨가 사망하기 전에 실종 당일에 개 도축장에 있다가 왔던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개 도축장을 운영했다, 그리고 같이 방문을 했다, 이 사실만으로 범인으로 특정할 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보다 정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면 그 제부 안 씨가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저 행적을 따져야 되겠죠. 당일날 전주에 있는 병원에 데려다 준다고 데리고 나갔잖아요. 네. 그때 본인이 차로 데리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데리고 갔다면 CCTV에 그 차량이 움직이는 노선이 찍힐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게 찍히지가 않았어요. 전주 쪽으로 향하는 그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신이 발견된 거는 임실 쪽이 아니고 순창 쪽이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살해 직후에 순창 쪽으로 이 차에 태워서 이동하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순창 쪽으로 돼 있는 그 CCTV를 분석을 했는데 이게 불행하게도 차량은 비슷한 차종이 맞는 것 같은데 번호가 명확하게 찍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랬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직접 증거는 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리고 또 오전 8시 30분쯤 CCTV까지 살펴봤다면서요. 그거는 어떤 CCTV였죠? 일단은 이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다음 날 오전 CCTV 군요. 오전 8시 반쯤에 CCTV가 순창 쪽으로 향하는 게 나와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아마 찬원바라든지 이런 거 나온 것 같은데 문제는 사건 당일날 순창 쪽으로 움직이는 그 번호판이 없는 그 번호판을 알 수 없는 그 비슷한 차, 네. 그거하고 대조해서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네. 번호판이 안 나오니까 그 사람 차라고 특정을 못 짓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CCTV까지 다 뒤졌는데 확실한 증거는 찾지 못합니다. 추가적으로 좀 증거를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뭐 방법을 찾은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7월 2일 새벽 2시 55분에 탑차를 발견했는데 번호판을 판독을 못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그 8시 30분에 순창을 갔고 또 46분 후에 9시 18분에 온 차량이 그 김씨 차량은 맞아요. 네. 근데 동일 차량 같이 생겼지만 그 차라고 확정을 못하죠. 왜냐하면 탑차 모양은 같은데 아마 똑같은 차량이라고 번호판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를 일단을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안을 뒤져보니까 저희가 이제 누비놀 같은 걸 해가지고 혈흔을 봤는데 거기에 피해자의 혈흔 같은 게 전혀 안 나왔어요. 안 나오는데 그 당시에 경찰이 실수한 게 뭐냐면 차량을 압수해가지고 저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차량을 돌려줬는데 며칠 후에 차량이 전소가 돼버린 거예요. 차량이 불에 탔다고요? 탔어요. 그러니까 증거물이 사라진 거 버리죠. 우연이라기엔 너무 너무나 좀 석연치 않은 상황인데 정황인데요. 어떻든 그 차량이 샀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재감정할 수가 없더라. 이런 상황이 생긴 네. 거예요. 결국에 마지막 목격자이자 유력 용의자인 동서의 차량에서는 안 씨의 흔적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의 심증은 더욱더 굳어갔다면서요. 네, 일단은 안 씨의 유골이 발견된 장소가 중요한데요. 안 씨의 유골이 발견된 장소가 일제 강점기에 이제 사용되던 도로로서 마을 사람들만 좀 잘 알고 있던 그런 도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을 추정을 해볼 때 그 마을의 지리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용의자일 가능성이 많고요. 근데 이 사건에서 안 씨의 동서가 마침 이 안 씨의 동서가 정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그 마을에서 자라고 이제 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안 씨의 동서의 부모도 계속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살았었고요. 그리고 사망을 하고 나서 이사를 가긴 했지만 어쨌든 안 씨의 동서 입장에서는 그 마을에 자주 들락날락 했었기 때문에 그 유골이 이제 발견된 그 장소에도 어느 정도 안 씨의 동서가 가장 관련성이 높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정황 때문에 경찰이 유력 용의자로 동서를 확정한 게 아닙니다. 범행 동기도 경찰이 봤을 때 확실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어떠한 점입니까? 동서는 이 도박에 좀 중독된 모양입니다. 도박에 손을 대서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이게 1억 원이 넘는 빚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빚을 갚기 위해 이 지금 안 씨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대출받은 사실을 사실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범행을 한 건 아닌지 경찰이 의심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러한 돈 문제 때문에 살해를 했을 것이다.
것이다. 경찰이 추정을 했군요. 경찰 추정하기에는 돈 문제 때문에 이제 살해했다고 동기를 보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아마 전기 충격기 같은 걸로 실신시킨 다음에 살해하고 했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집에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가지고 2차 범행을 시도한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태워서 병원에 간다고 하면서 자기가 지리를 잘하는 살아왔던 순창에 가서 살해한 다음에 암매장을 하려고 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게 추정이 그러한데 그리고 또 김 씨가 알다시피 그 개 사육을 했기 때문에 손목을 그 도구를 사용 안 하고도 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도 있고 그러니까 정황을 봐서는 김 씨가 제일 유력하기도 하고 의심이 가지만 실제적으로 물증이 없더라. 물증이 없기 때문에 김 씨를 용의자로 생각했지만은 더 이상 수사를 하다거나 아니면 증거 찾기 힘들기 때문에 범인으로 추정하기 힘들었던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방송을 보신 분들도 동서가 범인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다 정황이기 때문에 뭐 체포든지 수사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이 수사는 그분이 이 비틀거리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장화 속에 배변이라고 그러죠. 이 변을 좀 지린 거. 이거는 일반적으로 도축할 때 사용되는 전기 충격기를 맞았을 때 나올 수 있는 현상이 반응이군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했었어야 되고 네. 그런 부분에 착안을 했다면 아까 김은배 팀장님이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게 차 압수했던 거예요. 네. 차를 압수하고 경찰이 확보했다면 거기에서 단지 흐름만 찾습니까? DNA 유전자 조각도 나왔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그 즈음에 그 이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 이 개사육장에 네. 그 뼈 같은 거를 공급했던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즈음에 어느 정도 크기의 그 어떤 이 개나 소 같은 거를 다뤘는지 이런 것도 조사가 됐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다 빠졌다는 게 아쉽고요. 여하간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는 분명히 당일날 움직이는 차가 있는데 번호판을 식별을 못했어요. 네. 그 다음날 그거하고 똑같은 동일 차종이 오는데 그때는 번호판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번호판이 안 나온 거하고 동일 차종이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차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증거가 없으면 안 되고 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 생각은요. 지금이라도 이게 지금의 기술로 판독 기술이 지금 많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재수사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재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10년째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 살펴봤고요. 저희는 시청자 질문과 함께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